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시간 UR플래닝의 고승철 대표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6월 들어서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지만 잠시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정치권으로 좀 이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6.13 지방선거가 다음 주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또 여러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도 또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의 주요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한 분 한 분 좀 정책 공약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선거죠. 그래서 참 멘트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정치하고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하셨나 봐요. 했더니 44% 정도, 약 44% 정도가 경제, 부동산, 최저임금이 관심이 되게 높다라는 이제 설문조사안이 나왔답니다. 해서 부동산만 발췌를 했고요.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죠. 수도 이전 문제라든가 최저시급제라든가 뭐 미세먼지 부분이라든가 지금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부동산만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동산 시간이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빠르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박은순 시장 후보죠. 후보인데 공약 방향은 뭐냐면 도시 재생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멘트 아닙니까?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 쪽하고 결을 좀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총평을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규제책을 똑같이 따라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계시고 재건축 재개발을 어떻게 하겠든 여태까지 하는 쪽으로 현행을 유지하겠다. 계속 규제책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뭡니까? 도시 재생을 가지고 구도심 정비를 하고 개발을 하겠다.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가지고 도시 재생으로 기금을 쏟아부겠다라는 전략을 좀 취하고 계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아파트 쪽으로 보면 35층 이상이다. 층수 제한에 대한 고도 제한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현행적으로 제한을 해서 꾸준하게 유지하겠다라는 게 후보님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일부 투기 세력. 아마 제가 세미나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투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투자를 한 거니까. 그죠? 임대주택에 따라서 주거 안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보니까 임대주택 24만 호를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로 주요 발언을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유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도시재생이란 얘기예요.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는 이제 정반대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공약 방향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총평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재건축 초과이익 이 환수제도 당장 철폐하겠다라고 입장을 취하고 계시고요. 재건축 재개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실태조사에 의해서 안 하는 정도도 생겼으니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아파트 신축 35층 이상도 전면적으로 완화해서 제일 꼭대기층에 스카이라인을 나름대로 조성하겠다라는 거고 집값의 상승 요인은 너무 규제책 일변도 아니었느냐. 일반적으로 공급량이 없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격대가 상승을 한다라는 결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25만 호, 청년임대주택 5만 호, 그다음에 신혼부부 우대형 임대주택 5만 호 해가지고 꽤 많이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박 시장 당시 이제 무조건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아무래도 약간 공격을 하셔야 되겠죠. 입장이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개인재산권 침해다. 결론은 그거죠. 따라서 우리는 주택 공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해서 이제는 나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스탠스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나오실 분이 나오셨는데요. 공약 방향은 원래 IT 쪽계 출신이시라 그런지 몰라도 일단 영어죠. 영어. 스마트 시티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고 부동산 공약에 대한 총평은 일단 후보님이 되게 어렵게 말씀하신 스타일이라
일부는 폐지하고 일부는 개발하겠다. 재건축도 일부는 시행하겠다. 재건축 재개발 일부는 추진하고 일부는 폐지하겠다. 그래서 약간 중간쯤에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거든요. 35층도 언급이 없으시고 집값 상승 요인도 아까 보여드렸던 양쪽 후보님들을 다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냥 10만 호 정도만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는 얘기고, 뉴타운 지정 이후에 현재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들, 도시재생은 동네 페인트 칠만 하겠다. 너무 이제 짧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철을 지하화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으세요. 따라서 서울에 있는 부분들은 지하화가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창동 이후에 의정부까지 내려가는 역사라든가 신도리 밑으로 해서 인천이라든가 수원으로 내려가는 그런 지하철 쪽에도 지하화 사업을 해서 민자역사도 만들고 지하화로 해서 공원화하겠다라는 이제 언급도 조금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부동산만 가지고는 희비가 갈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어떠십니까? 어느 쪽이 조금 더 우리가 볼 땐 조금 나아진가요? 제가 꼭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그거예요. 일단 투표는 합시다. 이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투표는 합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후보님들 세 분 중에 한 분이 당선될 확률이 대단히 높지만 제발 좀 이행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약으로만 끝나는 것들은 조금 이제는 너무 식상하지 않는가요? 꼭 공약을 했으면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